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감동의 또 금메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윤세영 선수가 안세영 선수가요. 정말 극적인 또 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정말 무릎이 거의 망가질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끝까지 이렇게 이를 악물고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근데 어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동안 이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배드민턴 협회가 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도 이번에 이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선수들이 특히 안세영 선수가 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어른들이 좀 나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선수들이 정말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이렇게 뛰고 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또 해결해 주는 게 우리 또 어른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오늘 뭐 몇몇 기사 봤더니요. 상식에 어긋나는 그 배드민턴 협회가요. 정말 네.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뭐 한 차례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네. 자, 우리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선수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진종호 선수가 또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종호 우리 최고위원이 그런 대로 아마 굉장히 네. 신경 쓰고 있고 네.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국군정보사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기관이 보면요 방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이제 기무사다가 이제 뭐 안보지원사인가요? 그 안보지원사령부로 문재인 때 기무사를 해체했으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방첩사로 다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군정보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정보사라는 데가 정말 최전선에 서 있는 그렇죠. 정보 수집 기관이거든요. 국정원이 있고 네.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보사가요 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보사의 우리 저 블랙 요원들 명단이 전부 다 이제 북한에 유출돼서 지금 현재 이 유출한 군무원이 이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알고 봤더니요 지난 2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공세를 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때 방침을 결정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 쪽에 있는 화이트 해커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화이트 해커가 있는데 이 화이트 해커가요 북한 쪽에 침투에 들어갔대요. 네. 침투에 들어갔더니 북한 쪽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그 안에 우리 정보사 여기서 유출했던 블랙요원 명단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을 해서 뒤로 다시 이제 역으로 수사를 해 들어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군무원 이 사람이 유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이트 해커가 뭐 꼭 어떤 그거를 밝히겠다 하는 목적성을 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들려봤는데 우연히 발견해서 이게 시작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때는 일체 북한에 대해서 이런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안 된다. 이제 쟤들은 계속 우리가 뭐 저 암호화폐 빼내가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화이트 해커들이 북한 쪽에 자주 들어가서 그걸 차단한다든지 특히 우리나라 화이트 해커 수준이요. 저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그럴때요. 이 미국도 이런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감복을 하는데 문제는 북한의 라자루스라든지 뭐 해커 집단들이 그렇죠. 암호화폐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해킹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 화이트 해커가 들어가서 다 뺏어. 다시 뺏어오고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잘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거기에 우리 블랙요원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출됐는가가 수사를 해서 보니까 이 군무원이 됐는데 문제는 이번에는요. 정보사의 여단장하고 사령관하고 또 이게 뭐 싸움이 붙었는 모양입니다. 투스타하고 원스타. 투스타 원스타. 서로 이게 지금 뭐 소송전을 벌어졌다고 해요. 참 이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이 간첩 수사권이 지금 박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로 넘어가서 지금 사실은 경찰은요 이거 지금 간첩 못 잡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 아예 조사권까지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고 조사권 정도 이제 국정원에 남겨놨는데 그것마저도 없애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북한의 간첩 잡고 정보 수집하는 기능들을 하나 둘씩 철저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네. 국정원 망가뜨려 놨죠. 그다음에 군 첫 방첩부대 이거를 갖다가 뭐 군 지원사령부로 해서 그때 당시에 1,500명을 잘랐어요. 네. 우리 요원들 1,500명을 잘랐어요. 예.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게 군내의 어떤 방첩 활동, 그다음에 대북 방첩 활동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사 이것도 상당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복원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요. 북한을 직접적으로 돕는 거는 그 뭐 여적죄가 되니까 뭐 최고형이 사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북 그 감시 정보 방첩 기능을 이런 네. 식으로 죽여버린다. 네. 이게 뭐 사실상 뭐 똑같은 행위 아니에요. 네. 예, 이적 행위고. 참 큰 걱정입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가 대북 정보 기능이 마비가 되는 데다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간첩죄를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민법상 소위 이제 북한만을 우리가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팔아먹으면 간첩죄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일본에 팔아먹어도 간첩죄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또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안보와 정보 기능을 망가뜨려 놓은 거를 정상화하는 데는 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세계일보 기자가 그걸 네. 꾸준히 추적해온 기자가 네. 뭐 그 칼럼을 하나 그냥 깔끔하게 잘 썼던데 보니까 이거예요. 세계일보의 배민영 기자네요. 네네. 기자가 만난 세상.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수년간 쭉 추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간첩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성립하지 못하고 간첩법 개정이 안 되고 무산됐죠. 그 경위 그 진실 공방을 한동훈 대표랑 민주당하고 좀 벌였잖아요. 벌였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증인이에요.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4건 중에 3건이 이제 민주당 출신, 민주당 소속 김명주,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와 있죠. 네네. 비롯해서 3건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그걸 한 건데 그때 법안 소위에서 그 실제 한 거를 쭉 보면요. 국민의힘 그 멤버들은 거의 다 찬성. 근데 민주당 멤버 중에 법원 행정처의 그 유보 의견 네. 그거에 그냥 숨어가지고 신중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 유보 의견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뭐 조금 그 처벌할 때의 그 좀 지나친 저 과잉 금지 원칙에 좀 저촉될 수 있다는 등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법원 행정처가 그런 의견을 이제 내놨는데 거기에 기대 가지고 그럼 그거 좀 정리될 때까지 좀 보자. 네. 상황을 지켜보자. 그랬고 민주당의 뭐 한 사람은 끝까지 이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대요. 뭡니까 그게? 예, 이제 밝혀질 텐데 오늘 이제 실명까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민주당이 그런 적이었다. 예. 참 정말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이제 좀 깊숙한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정말 여러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안보 시스템을 그 망가뜨려 놓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거를 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성공을 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는 썩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요.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겠죠. 참 이 최민희, 김현 이 두 작자들을 보니까요. 오늘 또 무슨 뭐 현장 조사한다고 이제 방통위를 갔어요. 아니 여러분 이 탄핵 소추를 했는데 이제부터 조사한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탄핵 소추를 하기 전에 조사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추해놔 놓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그 뭐 조선일보의 그 기자 칼럼에 그런 게 나왔어요. 앞으로 탄핵을 남부라고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은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 6개월 동안 직무정지 시키자. 그리고 그때 세비 다 그냥 빵원 줘버리자. 세비 다 그냥 전액 그 감액을 해버리자. 뭐 이런 건데 아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
들 뭐 해가지고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네. 칼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하여튼 법적인 걸 떠나서 지금 사실은 탄핵이 만약에 이게 무고 탄핵이다. 네. 이게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책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네. 근데 제명 이거 지금 다수당이면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직종들은 탄핵도 할 수가 있죠. 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하게 되면 그 탄핵에 주도했던 당사자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 각하가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산 쓰면서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탄핵 그 수량제를 제한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전체 뭐 4년 동안 임기 동안 한 3명 정도밖에 할 수 없다든지. 그렇죠. 아예 딱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제 저 배드민턴 보셨습니다만은 배드민턴 할 때 그 이제 그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비디오 판독 횟수가 두 제한돼 번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네. 그것도 제한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작정 못하게 지금요. 우리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탄핵한 게 40차례 했습니다. 네, 40차례. 근데 대부분이 바로 이 지금 현재 이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8건 하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몇 달 안 지났는데 벌써 7건이에요. 네. 22대 국회가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뭐 국가 채무를 말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70년 동안 그 해놓은 거를 네. 600조 해놓은 거를 문재인 5년 동안 400조를 늘린 것처럼 맞아요. 이제까지 탄핵한 건수를 22대 국회가 다 그냥 넘어설 것 같아요. 이 미국이 260년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탄핵 소추한 게 2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벌써 40번이나 지금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일까요? 정말 우리가 똑똑히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이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정책을 두고서 지금 공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금투세 폐지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인 어떤 관심 있는 이런 정책 이슈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이제 공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어제 오늘 뭐 완전히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금투세를 지금 한동훈 대표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 지금. 네. 근데 지금 누굽니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은 지금 뭔 소리냐 우리 지금 금투세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진성준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완전히 네. 뭐 그 여론의 그 빗발치는 뭐 그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댓글 달리는 게. 자, 요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가 보니까요 10월 달에 재판관이 3명이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여기에 민주당의 상당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국회가 추천을 안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헌재가 아예 기능 정지를 시켜서 네. 탄핵을 시켜놔놓고 소추를 해놔놓고 헌재가 기능을 못하도록 기능 정지를 시켜버리면 네. 무한정 업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그런 지금 의도가 있다는 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 한번 풀어드리고요. 지금 좀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배드민턴 협회에 지금 안세영 선수가 폭로했던 내용들 즉각 조사해봐라. 네.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